악질인 이유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홍명보 국대감독 선임 뒷배경 충격기와 김판곤 딱 한마디에 울산 팬들 경악하며 초토화. 몸은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김판곤 55 감독의 마음은 늘 한국을 향해 있다. 김 감독은 지난 2022년 1월 말레이시아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후 2년 넘게 지휘봉을 잡으며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 김 감독 체제에서 말레이시아는 처음으로 성적을 통해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했고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무승부를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도 부임 당시 155위에서 135위로 끌어올렸다.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 오만, 키르기스스탄과 치열하게 싸우는 경쟁력을 보여줬다. 위심의 여지 없이 김 감독 부임 후 달라진 모습이다. 김 감독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약 2주간 휴식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5일 서울 용산구에서 스포츠서울과 만난 김 감독은 2년이 넘는 시간이 빠르게 지났다. 부임 당시에는 현지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봤지만 지금은 길거리를 다니면 정말 많은 사람이 알아본다. 큰 변화가 있다. 라며 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중요한 대회 일정에서 선수 차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핵심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더 아쉽다. 라고 돌아봤다. 말레이시아는 같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네시아보다 국가 규모가 작아 인적 자원도 부족한 편이다. 그런데도 동남아 4강 자리를 지키며 도약하고 있다. 김 감독은 과거 K리그와 홍콩 대표팀 감독으로 일할 때와 대한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 기술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김 감독은 나도 동남아시아에 있지만 정말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면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지만 나와 우리 코치진, 시스템, 축구 철학 등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 본다.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팀이 발전하고 있다. 거기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고 자신했다. 월드컵 3차 예선에는 아쉽게 나서지 못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인 아세안 챔피언십, 미츠비시컵이 있고 다음 해에는 아시안컵 예선도 치러야 한다. 김 감독은 기본적으로 미츠비시컵 4강에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만만치 않은 팀이 있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내는 게 목표다. 말레이시아도 축구 열기가 정말 뜨겁다.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비겼을 때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싶다. 2회 연속 아시안컵 본선 진출이라는 역사도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고국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5개월이 넘도록 새 감독을 선임하지 못하다 국내 지도자인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졸속 행정속 표류하는 가운데 이제서야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김 감독이 협회 요직에 앉아 진두지휘하며 원활하게 돌아가던 시절과는 180도 달라졌다. 협회 조직 자체가 와해하고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김 감독은 내가 협회 상황에 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확실한 것은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점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 내가 제시했던 방향성이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가장 아쉽다. 몇 한식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한국 축구를 늘 응원하고 있다. 잘 될 것이고 잘 돼야 한다. 는 메시지도 남겼다. K리그 경기도 늘 관찰하며 언젠가는 돌아갈 무대로 규정한다. 그는 K리그도 확실히 더 전략적이고 재미있어졌다 면서 최근에는 특히 광주 경기를 흥미롭게 본다. 이정효 감독은 정말 능력있는 지도자다. 올해 위기도 있지만 분명 K리그에서 현대 축구에 가장 근접한 경기 모델을 구사한다고 본다. 내가 추구하는 축구와도 맞닿아 있다. 인터뷰에 관해 말이 많지만 나는 그것도 마음에 든다. 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나도 언젠가는 K리그로 돌아가 젊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과 경쟁하며 싸우고 싶다.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국 클럽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솔직히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는 홍명보. 답을 내리지 못하던 중 내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MK 인터뷰. 홍 감독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만나고 밤새도록 고민했다. 솔직히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게 두려웠다. 그 안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랬다. 어떻게 할지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패했던 과정과 그 후의 일들을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생겼다.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고 했다. 결과를 얻지 못해서 아쉽다. 홈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온 힘을 다했다. 다 아시겠지만 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뒤였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가고 싶지 않았다. 10년이 조금 지났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울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좋은 시간도 있었다. 10년 전 국가대표 축구인 홍명보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어서 홀가분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2월부터 내 이름이 나의 위도와 상관없이 전력강화위원회 언론을 통해 나온 것이 정말로 괴로웠다.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7월 5일 이임생 기술이사가 집 앞에 찾아왔다. 2-3시간 정도 기다린 이사를 뿌리치지 못했고 결국 이 이사를 만났다. 이 이사가 말한 건 MIK, 메이드 인 코리아 기술 철학이었다. KFA가 MIK 철학을 발표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KFA에서 행정일을 하면서 그 일에 관심이 컸다. 하지만 그걸 마무리 짓고 나오진 못했다. 연령별 대표팀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때도 많이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루지 못했다. 이 이사가 내게 그 이야기를 했다. 행정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 정책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다. 실행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안에서 누가 가장 실행을 하는 게 좋으냐고 하면 국가대표팀 감독이다. 이 이사가 해외에 가서 다른 감독 2분을 만났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상황이었다. 일단 이야기를 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 고민했다. 결정은 내리지 않고 이 이사는 돌아갔다.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솔직히 두려웠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게 두려웠다. 그 안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랬다. 내가 어떻게 할지 답을 내리지 못했던 날이다. 이후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내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했다. 두려움이 가장 컸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한번 실패했던 그 과정과 그 후의 일들을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팀을 정말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강한 팀으로 만들어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게 제가 이 이사를 만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뇌한 이유다. 제겐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 제가 대표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건 저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10년 만에 이제 간신히 재미있는 축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저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건 저는 저를 버리기로 했다. 이제 저는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우리 팬들에게 가지 않는다고 말한 마음을 바꾼 이유다. K리그 팀 감독을 맡고 있다. KFA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KFA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한 자는 구단이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K리그 감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지금은 그 룰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예전같이 그 부분을 가지고 각 팀 K리그 감독을 데려간다고 하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저는 이 이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내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냐고 물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만난 거지 시스템이 어땠다는 건 내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강한 팀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2014 감독 홍명보와 지금 홍명보는 어떻게 다른가? 현재 대표팀의 전력은? 지금과 10년 전은 많이 다르다.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험도 많이 부족했다. 축구 지도자로 시작하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10년 전보다는 K리그 경험도 많이 하고 지도자로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대표팀에 좋은 선수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다. 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냐면 그 재능을 어디에 올려놓느냐에 따라 많이 바뀐다. 헌신, 희생 위에 올려놓으면 이 재능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기심이 있다면 그 재능은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얼마나 신뢰관계를 쌓느냐가 중요하다.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유튜브에 자기 소신을 밝혔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는데 영상도 봤고 내용도 다 확인했다. 개인적인 생각은 박주호 위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넥션을 통해서 굉장히 전력강화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축구계에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이 다 존중받으면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포용해서 더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마치고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면서 팬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안 좋은 구호들이 나왔다. 별말 없이 그라운드를 떠나왔는데 그 당시 생각과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너무 죄송했다. 그동안 너무 좋았었는데 물론 언젠가는 떠나야 할 시기가 오겠지만 이렇게 작별한다는 건 원하지 않았다. 저의 실수로 인해 떠나게 됐는데 정말 우리 울산 팬들에게 죄송하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마치고 KFA에서 일을 마치고 울산을 선택했을 때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선택했다. 울산에 있으면서 선수들, 팬들, 그리고 축구만 생각하며 보냈던 시간이 너무 좋았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오늘 여러가지 야유가 나왔는데 전적으로는 저의 책임이다. 다시 한번 울산 팬들, 처용전사 이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겠다. 죄송합니다. 2년 만에 홍명보 감독 떠난 헝가리 바이킹 마틴 아담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11스포츠조선은 영국 더선 보도를 인용한 헝가리 마자르 냄제트가 마틴 아담이 플리머스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마자르 냄제트는 마틴 아담이 헝가리 데브레첸 계약설이 사실이 아니라며 복귀설을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자르 냄제트는 플리머스가 마틴 아담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고 웨인 루니 감독이 이끄는 팀과 2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헝가리 매체 스포르탈도 마틴 아담의 오랜 꿈이었던 잉글랜드 무대 도전이 현실화될 것 같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마틴 아담은 2012년 바사스에서 프로 데뷔를 하여 헝가리 리그에서 활약했다. 2022년 7월 K리그 1위 울산 현대에 입단한 그는 첫 시즌 14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며 울산의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이끌었다.